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우연이라는 것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특정한 두 사람이 만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뒤흔들 존재라면, 그것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상대가 하필이면 당신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그것도 5년 전 당신을 버렸던 옛 연인을 사랑했던 여자라면, 처음엔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우연이야. 세상이 좁긴 해도 이렇게까지 좁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극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된 복수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사람의 뒤엉킨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 때문에 무너졌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야 했는지, 그건 끝까지 들어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도,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균열의 순간부터 어느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더 이상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졌어. 곧 괜찮아질 거야. 다음 주면 프로젝트 끝나니까. 그 웃음. 그 속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할 때 그건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눈빛으로 먼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을. 그 미묘한 변화, 그 작은 거리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것. 예전에는 나를 볼 때 눈이 먼저 웃었는데 이제는 입만 웃습니다. 예전에는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였는데 이제는 정면만 바라봅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거대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믿지 않게 된 순간 세상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누던 가벼운 농담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같은 사소한 질문도 없어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 혼자 봅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는 대화도 끊겼습니다.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냥 바빴어. 주말에 함께 산책하던 공원도 이젠 혼자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을 이제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걷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대화가 필요 없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괜찮아. 일이 바쁜 거겠지.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은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 벽은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짧은 인사.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샤워 좀 하고 올게라고 말하고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와, 오늘 김치전이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만들어줬어?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그런 행동도 없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가 벗어놓은 셔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나 티슈가 들어있으면 세탁할 때 문제가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남편은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켜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어요? 오늘도 그 카페로 갈까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일까? 하지만 남편 회사에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가끔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물론 요즘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멜로디처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었던 그런 이름. 내 기억 저편 어딘가에 묻혀있는 그런 이름. 그리고 그 이모티콘. 웃는 얼굴. 너무 친근한 말투. 오늘도 그 카페로 갈까요? 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만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동료일 수도 있잖아. 요즘 회사에서 남녀 동료들끼리 편하게 지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모티콘이, 그 친근한 말투가, 오늘도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래처럼.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숨소리도 고르고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항상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낯설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작은 의심이 커다란 확신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나는 밤새 경험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린 아직 서로 사랑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아직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이란 게 뭘까요? 습관과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걸어가는 꿈. 나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무슨 미팅인데?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야. 힘들겠네. 점심은 챙겨 먹고. 응.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며칠 동안 나는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7시쯤 퇴근했는데 요즘은 9시, 10시에 들어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 짓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화면을 내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20분, 30분씩 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을 걸면 바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젠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마치 다른 생각을 하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예전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는데 이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잡아도 금방 놓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해야 할 일처럼 손을 잡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식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갑자기 식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식어갑니다. 매일 조금씩 1도씩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차가워진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과 의심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 1시간 전 그가 자주 간다던 카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히는 카페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로 커피.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카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한 카페 이름이라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남편이 보였으니까요. 창가 자리.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세련된 옷차림, 날씬한 몸매. 그녀는 남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나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 지었던 그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웃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웃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둘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15분? 20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이 자꾸만 가까워졌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결국 닿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니까요. 들킬 수 있으니까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한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는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그건 칼에 찔리는 것보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으니까요.
물리적인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익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지만 물만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느낌. 구해줄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느낌.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나? 이혼을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본 것을, 이미 알아버린 것을, 눈을 감는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귀를 막는다고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0시가 넘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왜 불 안 켰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불을 켰습니다. 늦었네요. 미팅이 길어졌어. 저녁 먹었어? 먹었어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말이야. 또 거짓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눈을 마주치지 못할 텐데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굶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회식? 3번째 거짓말. 나는 물어야 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라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 질문은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도.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웃음이, 그 여자의 미소가. 유진.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 이름.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5년 전. 그 이름을 들었던 순간 내 옛 연인 도윤이 있던 작업실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유진? 그때 그 유진?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세상에 유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의 일치겠지. 그냥 같은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 정말 그 유진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 5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김도윤. 그는 사진작가였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개인 작업실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 전시회에서. 그가 찍은 사진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긴 머리, 검은색 터틀넥,
카메라 가방을 맨 모습. 전형적인 아티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눈이 참 인상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아, 작가님이시군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나는 그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뮤즈야. 사람의 진심은 눈에 담긴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먼저 찍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아니라 눈만. 그는 말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해. 입은 웃을 수 있지만 슬픈 눈은 감출 수 없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그의 작업실에 갔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바다, 산, 도심, 어디든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작업실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분위기. 소개할게. 유진이야. 내 새 모델이야.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대로라면 그녀의 진심은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도윤 씨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도윤이 새 모델을 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막 계약했어. 다음 개인전 작업에 참여할 거야.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유진을 소개할 때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날 이후 도윤은 점점 변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작업이 바빠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모델이랑 촬영 중이야. 나중에 걸게. 라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술가에게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기고 있다는 느낌. 한 달 후, 도윤은 내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바로 금이로 커피에서.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라는 것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도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감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 아니,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래? 미안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어줘. 나는 이유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떠났을 때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유진이 창가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건 승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만족스러운 눈빛. 그 순간 알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현재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 남편의 휴대폰에.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유진이 바로 그 유진인지.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미로 커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가 자리엔 역시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카페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좀. 상사가 계속 트집을 잡아서. 근데 당신 만나니까 다 풀리네. 저도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려요.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런 톤. 달콤하고 다정하고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 여자가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보고 싶은 걸.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정유진. 5년 전 그 유진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분위기. 5년이 지났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음악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5년 전 내 연인의 모델이었던 여자가 지금 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게 우연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계획된 것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딸랑.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 그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예전보다 짧았고 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캐주얼한 느낌 대신 좀 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깊고 진지하고 뭔가를 탐구하는 듯한 눈빛. 도윤은 카페를 둘러보다가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진도 도윤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당황? 아니면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나, 남편 유진, 도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상처와 배신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유진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 후회? 그리움? 원망? 유진은 고개를 돌려 다시 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과 유진은 30분쯤 더 있다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아직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각 하나 5년 전 도윤과 나의 이별. 조각 둘 그때 나타난 유진. 조각 셋 지금 내 남편과 유진의 관계.
조각 넷 오늘 도윤의 등장.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을 만나야 한다고. 5년 전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한밤중 나는 도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5년 만에? 그는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은 할 거야. 하지만 받아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야. 만날 수 있을까? 짧고 간결한 메시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답장은 10분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 역시 짧고 간결한 답장. 그는 여전히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도 저렇게 숨어 있을까? 어둠 속에서.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유진이 내 남편을 선택했는지.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도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모습. 카메라는 그에게 신체의 일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지냈어? 그럭저럭. 당신은? 나도. 짧은 대화. 하지만 할 말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 도윤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의 스타일은 여전했습니다. 정유진. 그 사람 때문이야.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턱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알고 있어. 어제 카페에서 봤지? 응. 당신도 거기 있었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 사실 우연은 아니야.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그 카페에 자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뭐? 내 예감이 맞는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나를 떠났어?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래 봉인되어 있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유진이 나를 사랑했어. 알아. 그건 나도 봤어.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눈빛.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유진이는 그냥 모델일 뿐이었어. 프로페셔널한 관계였어. 그래서 유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매일 작업실에 왔어. 촬영이 없는 날에도.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당신을 떠나라고 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집착이 심해졌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작업실 앞에서 기다리고 내가 어디 가면 따라오고 심지어 당신 집 앞까지 따라갔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당신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대.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모두 관찰했대. 그게 언제? 우리가 헤어지기 한 달 전쯤. 나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야 한다고. 뭐? 유진이 협박했거든. 당신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당신 직장에 찾아가서 이상한 소문을 낼 거라고. 당신 가족들한테도 연락하겠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떠난 거야? 나를 지키려고?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이 위험할 것 같았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사라진 거야. 내가 사라지면 유진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년 동안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진은 만족한 것 같았어.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지니까. 하지만 나는 유진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당연하지.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래서 나도 떠났어. 작업실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갔어. 부산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했어. 연락도 다 끊었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서울에? 일 때문에 돌아왔어. 여기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거든. 그리고 우연히 유진을 다시 만났어. 언제? 3개월 전쯤. 정확히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만났어? 한 전시회에서 내 작품을 보러 왔더라고. 처음엔 놀랐어. 5년 만이었으니까. 어떻게 대했어? 유진은 변해 있었어. 예전처럼 날 쫓아다니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차갑게 대했어.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그래서 궁금했어. 뭐가 달라진 건지. 그래서 몇 번 만났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했어. 무슨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뭐 하는지. 유진은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대. 그리고 어느 날 유진이 묻더라고. 그 사람은 잘 지내? 라고. 나 응.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라고. 그랬더니 유진이 웃으면서 말했어. 도윤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당신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우연히 알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 유진은 계속 당신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야. 5년 동안? 응. 그리고 당신 남편도 알아낸 거지. 어떻게? 모르겠어. SNS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탐정을 고용했을 수도 있어. 유진은 집요한 사람이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진이 또 말했어. 뭐라고?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라고. 무슨 뜻이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어제 카페에서 당신 남편을 보고 알았어. 도윤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복수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것처럼 나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려는 거지. 잠깐만. 그럼 유진이 내 남편을 유혹한 건 응. 의도적이야. 당신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당신 남편에게 접근한 거지. 계획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남편에게 접근했을까? 모르겠어.
우연을 가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유진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미로 커피.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카페. 매일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과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진이 먼저 그 카페를 선점한 거야. 그리고 당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린 거지. 어떻게 남편이 거기 갈 걸 알았을까? 당신 남편 회사가 그 근처잖아. 퇴근 후 들를 만한 카페를 물색했을 거야. 그리고 일부러 자주 가면서 우연을 가장한 거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용하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유진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어디? 유진을 만나러. 위험해. 지금 유진은 정상이 아니야. 복수에 눈이 멀어 있어. 그래도 가야 해. 내 결혼 생활이 걸린 문제야. 그리고 남편도 불쌍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도윤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유진은 예측할 수 없어.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할 거야.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5년 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유진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아내와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니. 메시지 목록에서 유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나도야.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당신에겐 아내가 있잖아요. 당연하지. 난 당신을 놓지 않을 거야. 아내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그냥 형식적으로 함께 사는 것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에게는 형식이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데?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나 예전에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미치도록. 그래. 지금은 지금은 당신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버렸어요. 다른 여자를 선택했죠. 누가 감히? 그런 멍청한 놈이 있다니.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당연하지. 난 당신을 평생 지킬 거야.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유진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복수극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가 사실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유진과 직접 대면해야 할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에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당신 번호는 알아내기 쉬웠어요. 그보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든 진실을요. 당신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내일 저녁 8시. 한남동 전시관. 도윤의 개인전이 열려요. 거기서 봐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밝지만 차가운 빛. 마치 유진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갑고 닿을 수 없는. 다음 날 저녁 한남동 전시관. 도윤 개인전 남겨진 진실. 간판을 보는 순간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전시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흰 벽, 은은한 조명, 조용한 공간. 벽에 걸린 사진들. 모두 사람의 눈을 클로즈업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담긴다. 천천히 걸으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웃는 눈 하지만 슬픔이 담긴. 우는 눈 하지만 분노가 숨어있는. 화난 눈 하지만 두려움이 느껴지는. 슬픈 눈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은. 각각의 눈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여러 겹의 감정들이. 그리고 전시관 가장 안쪽에 도착했을 때 한 장의 사진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스타일.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행복하게. 하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해. 왔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는 그녀는 사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한 머리, 붉은 입술. 완벽하게 무장한 모습.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나는 먼저 물었습니다. 5년 전이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맞아요. 행복한 척하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 앞에서. 유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이걸 알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는지. 그 사람도 힘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랑은 원래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픈데 남의 아픔까지 이해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내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복수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유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당신도 알잖아요. 도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숨보다 더. 그래서 나는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도윤이를 사랑했는데. 근데 빼앗겼죠. 당신한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기가 유진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이요. 5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도윤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찾았고. 네.
그리고 당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았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SNS에 올린 사진들, 웃는 얼굴들,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들.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당신은 도윤 씨도 가졌고, 이제 새로운 행복도 가졌잖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내 남편을 이용해서? 복수라고 하면 너무 야한가요? 난 그냥 공평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공평하게? 네. 당신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기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빛. 그게 얼마나 아픈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에게 접근한 거군요. 계획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예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넘어가요. 특히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빠진 남자는 더 쉬워요. 당신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도구였어요. 차갑게 말하는 정유진. 근데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당신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게임이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빠져들었어요. 웃기죠? 가짜 사랑에 진짜로 빠진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저한테 고백했어요.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나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직접 들어보세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나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말할게. 우리 헤어지자고. 정말요? 확실해요? 응. 난 이제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내 전부야.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설득할게. 우리 원래 사랑도 식었어. 이혼해도 서로 편할 거야. 음성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때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는 성공했어요. 당신의 행복을 부숴버렸죠. 이제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신 정말 잔인하네요. 잔인한 건 당신들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가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매일 울면서 잠들었는데 당신들은 웃으면서 살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요? 이제 끝이에요. 당신 남편은 곧 당신한테 이혼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당신도 나처럼 혼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없이. 그리고 당신은? 유진이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 난 당신 남편을 버릴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나 미쳤어요. 5년 전부터 미쳐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배신 때문에, 고통 때문에. 유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유진아,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왜요? 이제 재밌어지려는데. 마지막 장면이 남았어요. 이건 폭스가 아니야. 그냥 모두를 파괴하는 거야. 당신 자신도 포함해서. 상관없어요. 난 이미 부서진 사람이에요. 5년 전에 이미.
도윤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더 이해했어야 했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거 알아. 이제 와서 사과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늦었어요. 5년.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건 아니야.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무고해요? 그 여자가, 유진이 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나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듯이 내 잘못도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냥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전시관은 고요했습니다. 유진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나는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5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고통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유진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사랑의 피해자.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피해자. 나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 씨, 뭐예요? 나도 힘들었어요. 도윤 씨가 갑자기 떠났을 때,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을 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서로 다 다쳐요. 쉽게 말하네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5년 걸렸어요.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날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남편을 이용한 것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당신이 너무 미워요. 그럴 만하죠. 근데요, 유진 씨. 이대로 가면 당신도 행복하지 못해요. 복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유진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엔 당신 자신도 파괴돼요. 이미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공허하다는 걸. 나는 일어섰습니다. 난 내 남편과 얘기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과 내 남편은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 어디 갔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볼 일 있었어요. 나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 정유진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이혼하고 싶다고 한 것도 모든 걸 다 알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다른 여자를 만나기로, 나를 배신하기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어. 그 사람과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었어. 이해받는 느낌이었어. 나랑은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턴가 의무로 사는 것 같았어. 사랑보다는 습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우리 사이의 권태를.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나약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유진이 누군지 알아요? 뭐?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당신에게 접근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의 일, 도윤과 유진의 관계, 그리고 유진의 계획. 남편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유진이 그런 사람일 리. 진짜예요. 유진한테 직접 들었어요. 당신은 그저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도구였어요. 당신 남편을 버릴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누군가의 복수극에. 당신이 느낀 사랑은 진짜였을지 몰라도 상대의 사랑은 가짜였어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유진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알아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진심이 이용당한 거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한참 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당신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요. 당신도 생각 좀 하세요. 우리가 정말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쉽게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뢰가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유진이 사라졌어. 뭐라고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뭔 일 생긴 거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옥상. 전에 그곳에서 자주 혼자 있었거든. 힘들 때. 어느 회사? 당신 남편 회사.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요. 나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장 회사 가요. 유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설명은 나중에. 빨리요.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 보였습니다. 난간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유진 씨. 나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려와요. 위험해요. 위험한 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다 끝났는걸. 내 복수도, 내 인생도.
유진 씨, 제발. 남편도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그럼 내려와서 얘기하자. 제발. 싫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막상 복수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유진이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사랑을 강요하려 한 것도, 복수하려 한 것도,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몰랐어요. 이해요? 이해가 뭐예요?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찾았을 뿐이에요. 복수로는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남을 아프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이 멈춰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치유해 줄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힘들겠지만 가능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유진이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도윤이 다른 여자를 안고 웃는 꿈. 그 꿈에서 깨면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알아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도윤이 떠났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믿는 게, 다시 사랑하는 게. 유진이 나를 봤습니다. 당신 왜 날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들. 그때 도윤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유진아, 그는 유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중요했어? 유진이 울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처음으로 특별하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내 눈이 아름답다고, 내 미소가 좋다고.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신중하지 못했어. 당신에게 잘못된 기대를 준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예요. 당신은 그저 친절했을 뿐인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사람은 옥상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고 가해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 때문에 아팠고 사랑 때문에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유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끝났어요. 복수도 아픔도. 정말 끝난 걸까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치유해. 우리는 함께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복수의 끝은 결국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유진은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유진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상담이 많이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좋은 분이세요. 유진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남편분? 우린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헤어진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 가정을 망쳤네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금이가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촉매제였을 뿐이에요. 위로가 되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다시 보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가끔 병문안도 와요. 커피도 사다 주고. 여전히 그 사람 사랑해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팠을 때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사람.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사랑은 꼭 연인 사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상처받았을 뿐이죠. 우리 모두 그래요. 상처받으면 때로는 이성을 잃게 되니까. 당신은 날 용서한 거예요? 용서 완전히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픔을.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며칠 후 도윤의 새로운 전시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남겨진 진실. 전시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대화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전시관 벽에는 4장의 큰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나, 남편 유진, 도윤.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4사람의 그림자는 바닥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가 뭔가요? 독특한데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진실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기억으로, 하나는 상처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억을 만들지만 동시에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심오한데요? 사랑은 원래 복잡한 거니까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죠.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실로. 그 실은 때로는 우리를 묶었고,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전시회를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렀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상처에서 치유로.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응, 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하려고 노력해줘서. 기다려줘서.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평생은 너무 길어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손잡는 것처럼.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빛으로 물들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릴게. 나도요.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몇 달 후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잘 됐네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여기서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보려고요. 잘 될 거예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남편분과 노력할게요. 당신도 꼭 행복해지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도시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유는 여전히 사람들의 진심을 렌즈에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어쩌면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